안녕하십니까. 위조화폐 감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승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스웨덴의 화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퀴즈가 진행될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할게요. 오늘 알아볼 화폐는 스웨덴의 200크로나로 국가 내에서 사용도 4위를 차지하는 화폐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만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폐죠. 200크로나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화폐를 감별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200크로나 속에 있는 인물은 바로 잉마르 베리만입니다. 200크로나 앞면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요. 잉마르 베리만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영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이랍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인간의 심리를 묘사한 페르소나와 죽음과 삶의 의미를 묻는 제7의 봉인이 있어요. 잉마르 베리만은 칸 영화제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작된 상인 종려나무 중에 종려나무상을 수상했어요. 그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영화계의 거장으로 인정받았답니다. 그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에서도 활약하며 스웨덴 국립연극장의 극장장을 맡기도 했어요. 스웨덴은 이러한 잉마르 베리만의 예술에 대한 공헌을 높이사 그를 200크로나권의 주인공으로 채택했답니다. 자, 이 정도면 화폐 속 인물은 정리가 됐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화폐에 구석구석 그려져 있는 물건을 살펴볼까요? 200크로나 앞면에는 감독 시절의 잉마르 베리만과 함께 카메라 그리고 영화 제7의 봉인을 상징하는 소품이 그려져 있어요. 이는 그가 영화 촬영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영화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7의 봉인의 소품인 체스판과 체스말은 인간의 죽음과 삶의 의미를 묻는 작품의 핵심 요소예요. 이는 잉마르 베리만만의 독창적인 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감독 시절 그의 모습과 함께 카메라 그리고 제7의 봉인의 소품이 200크로나 앞면에 실리게 되었답니다. 앞면만 봐서는 화폐를 정확히 구별했었겠죠? 그럼 뒷면도 꼼꼼히 살펴봅시다. 200크로나권 뒷면에는 고틀란트 섬의 자연이 그려져 있어요. 고틀란트 섬은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이자 잉마르 베리만이 여생을 보낸 장소입니다. 또한 200크로나권 뒷면 왼쪽 아래에는 호브르겐 시스텍이 그려져 있어요. 이는 고틀란트 섬 해안가에 있는 석회암 기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빚어낸 조각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는 척박한 북유럽의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내 스웨덴 국민의 굳은 의지와 염원을 담은 것이랍니다. 스웨덴은 고틀란트 섬이 시사하는 의지를 높이사 200크로나권에 채택했답니다. 자, 드디어 앞서 언급했던 퀴즈 시간이 다가왔네요. 위조화폐를 정확히 감별하는 전문가가 되려면 퀴즈 100점은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퀴즈에서 모든 문제를 맞히며 100%의 이해도를 보여주셨으니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숙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 문의에 정확하게 응대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특허 심사를 시작해볼까요? 1차 심사를 통과해 요건을 충족한 서류만 선별해 두었습니다. 그럼 출원 서류부터 차근차근 검토해봅시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발명품의 명칭은 앞전발전 보도블록이라고 되어 있군요. 우선 이 발명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야겠죠? 19세기 후반 과학자 퀴리 형제는
결정물질에 압력을 가하면 전하가 생기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압전 효과라고 불렀고, 이후에는 사람이 밟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보도블록에도 활용되었대요. 압전 발전 보도블록은 키리 형제의 발견이 현대적 기술로 발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네요.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새로운 장치로 탄생시킨 거라고 적혀 있네요. 사람이 보도블록 위를 밟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압전 소자의 압력이 가해져 작은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압전 발전 보도블록은 다양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보도블록을 밟으면 발의 무게와 충격이 보도블록에 가해집니다. 이때 이 힘이 보도블록 내부 장치로 전달되죠. 사람이 움직이며 발생하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보도블록 내부 장치인 압전 소자로 전달시켜 모아두는 거죠. 이 소자는 압력을 받으면 아주 미세하게 변형되는데 이때 내부 전하가 움직이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압전 소자에서 나온 전기는 바로 사용되기 어려워서 전기 회로를 이용해 정류되고 저장됩니다. 이렇게 모은 전기는 보통 센서 작동, 안내판 전원 보조 등 작은 전력 이용 장치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압전 소자 양쪽에 붙어있는 전극은 생성된 전기를 바깥 회로로 내보낸다고 해요. 이 전기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전기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다음 장에 사용된 기술들이 정리되어 있네요. 바로 보러 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압전 효과와 더불어 하중 전달 구조 기술이 있네요. 보도블록을 밟아 생긴 힘이 이 기술을 통해 압전 소자로 전달됩니다. 이때 하중 전달 구조가 사람이 가한 힘이 흩어지지 않고 압전 소자에 효과적으로 모이도록 도와준대요. 생성된 전기는 전극 기술을 통해 외부 회로로 전달됩니다. 이후 정류 회로 기술이 불규칙한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어 형태를 정리해주네요. 또한 컵패시터나 배터리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만들어진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원리는 완벽한데 압전 발전 보도블록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힘을 버리지 않고 작은 전기로 만들어 LED 조명, 센서 등의 저전력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행량을 감지하는 센서 기능도 하네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함께 스마트시티, 체험형 공공시설 같은 분야에도 활용되는 거군요. 즉, 압전 발전 보도블록은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네요. 마지막으로 압전 발전 보도블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직접적인 사례를 보고 심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가 복도에 타일형 블록을 설치했대요. 학생들이 걸을 때 생기는 발걸음 에너지를 모아 필요할 때 조명이 켜지도록 설계해 에너지를 절약했다고 해요. 이처럼 압전 발전 보도블록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해 절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연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인 거죠. 모든 검증을 끝냈네요. 이 발명품은 과학적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본건을 등록 절차로 넘기겠습니다. 네 글자 속에 담긴 한 편의 이야기, 오늘의 사자성어 확인해 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 바로 각주구검입니다. 새길각, 배주, 구할구, 칼검.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대로를 고집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중국 고전을 통해 각주국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중국 초나라의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소중히 여기던 칼을 강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러자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 급하게 배의 옆면에 표시를 해둡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가 표시해둔 자리는 이미 칼이 떨어진 곳과는 전혀 다른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물속에서 칼을 찾지 못했죠.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각주국엄,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옛 기준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각주국엄과는 반대로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담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바로 임기응변입니다. 임할 임, 기회 기, 응할 응, 변할 변. 상황에 임해 변화에 맞게 대응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단순히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하는 순간마다 유연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담고 있죠. 제갈량의 이야기를 통해 임기응변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 성을 향해 적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는 싸울 병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모두가 위기를 느끼던 그때 제갈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성문을 굳게 닫는 대신 오히려 활짝 열어두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하게 검은 고를 탄 거죠. 그 모습을 본 적군은 함정이라 생각했고 결국 공격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임기응변, 즉 상황에 맞는 선택이 결과를 바꾼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각주국엄과 임기응변 두 사자성어는 변화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화에 맞춰 행동하는 것,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지도 몰라요. 사자성어가 전하는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뜻깊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